전라북도 진안군에서 발원해 경상남도 하동 일대에 이르는 섬진강. 섬진강은 영남과 호남의 경계이면서 두 지역을 아우르는 화합의 젖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산하를 장장 212km나 휘감으며 흐르는 물줄기. 한참을 달려 끝내는 큰 바다로 빠져나가며 작별을 고하는 강이다. 두꺼비의 강이라는 뜻을 가진 섬진. 독특한 이름의 섬진강은 청정한 바람, 깨끗한 물, 은빛 모래를 품고 있어 그 풍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런 아름다운 섬진강을 사이에 둔 채 마주 살아가는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남도 하동. 초여름이면 닮은 듯 다른 두 마을엔 경쟁이라도 하듯이 매실과 제첩에 살이 오른다. 강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맛. 깨끗하고 맑은 섬진강의 맛을 찾아가 본다. 섬진강의 봄 기운이 돌면 전라남도 광양의 매실밭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꽃망울 터뜨린다. 섬진강 주변은 겨울에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아 매화나무를 재배하기엔 최적의 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환경적 특성이 질 좋은 매실 생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봄이 절정에 이르면 매실밭은 기품 있는 매화로 가득 찬다. 예부터 선비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꽃 매화. 매년 매화가 만개하는 시기 즈음해 섬진강 주변에서는 매화 축제를 열고 외지 손님들을 초대한다. 봄 기운이 가시고 더위가 찾아오면 하얀 매화가 피어있던 곳도 붉은 매화가 있던 자리도 모두 푸르른 초록으로 물이 든다. 초록이 짙어지면 매실이 자리를 잡고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매실을 기다리는 농부의 손도 덩달아 분주해지는 시기다. 매실은 6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25일까지가 맛, 향, 약성이 제일 좋을 때다. 씨가 깨질 때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 있다 그랬는데 씨가 안 깨질 때는 씨 속에서 메인이 배나 기관지가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 만에 뜨라 한 이유는 씨가 깨질 때 8개월이나 1년을 숙성시키다가 뜨라 할 때는 씨가 여물어졌을 때 씨 안에서 메인이 우러나오기까지 그 맛이 빨리 뜬 거하고 1년 있다 뜬 거하고는 맛이 차이가 있어요. 매실은 품종마다 수확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매화가 만개한 뒤 90일 전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품이 된다. 풋매실과 잘 익은 매실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다. 칼로 힘을 주어 쪼갰을 때 씨앗이 단단하게 여물어 부서지지 않는 것을 고르면 실패가 없다. 내가 품종을 말한다면은 많아요. 백가도 있고 난고도 있고 고성도 있고 앵숙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49년 동안 내가 다 장아찌니 절임이니 농축액이니 원액이니 다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가 맛은 백가하가 최고 좋더라. 백가하는 안에 이렇게 크면서 씨앗이 작아요. 첫째. 두 번째는 수분이 많아요. 세 번째는 굉장히 연해요. 그랬는데 이게 장아찌나 절임을 해놓으면 아삭아삭해요. 우리는 아삭한 맛으로 먹고 일본은 무른 맛으로 먹지요. 그래서 일본은 우메보시고 우리는 장아찌고. 망매 해갈이란 말이 있다. 매실을 생각하면 갈증을 잊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매실은 갈증 해소에 더없이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매실은
가정에서 매실청으로 만들어 두고 먹는 경우가 많고 매실 전문 식당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광양에는 오로지 매실만으로 근사한 밥상을 차리는 곳이 있다. 광양 토박이 요리연구가 오정숙 씨. 그녀의 밥상엔 매일 매실이 오른다. 사과 향도 나고 복숭아 향도 나고 또 약간 신맛도 있고, 근데 신맛이 쉬어서 뭐 요리에 쓰기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향들이 막 음식의 향을 많이 안 해치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도 맛있어요, 사실은. 겨울이면 김장을 담그듯 이곳에서는 여름이면 1년 동안 두고 먹을 매실 장아찌를 준비하는데, 크고 단단한 매실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씨를 빼낸다. 과육의 양과 같은 양의 설탕으로 버무린 다음 숙성시킨다.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삭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씨를 제거해야 장아찌의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는 걸 하셔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뭐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시고, 설탕이 다 녹으면 이제 한 10일 정도는 실온에 두셔도 돼요. 근데 10일 이후에는 냉장고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나는 만약에 고추장에 넣지 않고 고추장 절임을 하겠다라고 하면 건져서 고추장에 버물려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냥 깨끗하게 피클 형태로 먹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건져가지고 소금을 한 0.5% 정도 조금 첨가를 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아삭한 맛을 오래 유지시키는 장아찌로 드실 수 있어요. 숙성된 매실 장아찌를 건져내고 남은 매실청은 만능 소스가 된다. 매실청에 재워 잡내가 없고 부드러운 소고기. 여기에 아삭한 식감이 좋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훌륭한 샐러드가 된다. 드레싱에도 매실청은 빠지지 않는데, 매실청과 간장을 2대1 비율로 섞고 식초 약간의 참기름, 깨를 넉넉히 넣어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드레싱을 만든다. 어떤 샐러드 재료와도 부담 없이 잘 어울리는 가벼운 맛이다. 풍성한 채소에 담백한 소고기를 올리고 절인 매실 과육도 적당히 잘라 샐러드 재료로 쓴다. 여기에 방금 만든 매실청 드레싱을 골고루 뿌려주면 향으로 즐기는 요리 매실 소스 불고기 샐러드가 완성된다. 보통은 된장을 넣어 삶아 먹는 수육. 하지만 잡내를 없애는 데엔 매실만한 것이 없다. 근데 저희는 광양으로 원래 매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매실청을 담고 나면 건더기에 너무 아까워요. 많이 버리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하게 됐어요. 된장이 구수하고 소탈한 맛을 낸다면 매실은 산뜻하고 세련된 맛을 더한다. 약간의 매실청만으로도 특별해진 돼지고기 수육. 손님상에 내놓기 좋은 메뉴다. 오정숙 씨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매실 요리는 따로 있다. 단순한 재료로 만들지만 그 맛을 내기가 어려운 동치미. 여름에 담그는 동치미엔 싱싱한 오이와 햇 양파도 빠지지 않는다. 오이는 요즘 쓴맛이 약간 있고요. 무는 좀 싱거워요. 무 맛 자체가. 그래서 오래 이제 빨리 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실청하고 매실청을 넣는데 이제 무르는 것도 방지해주고 또 이게 무나 이런 오이에 약간 단맛을 줘서 상큼한 맛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매실청을 넣었어요. 지난 여름 광양의 밭에서 싱그러움을 뽐냈을 매실이 올해 여름엔 밥상에서 그 향기를 자랑하고 있다. 잡내는 없애고 좋은 풍미는 살려주는 초록 열매.
숙성돼 매실의 맛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6월이면 지천에 매실이 있는 광양의 작은 마을 다암면 금천리. 이곳 사람들은 매실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 보물 창고를 열자 여기저기 매실로 만든 것들이 나온다. 광양의 어느 집이나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일 년 동안 삭힌 매실 장아찌를 건져 별다른 양념 없이 고추장, 깨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다. 미리 고추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에 내기 직전에 무치는 것이다. 도라지를 볶을 때도 도라지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매실청을 조금 넣는다. 도라지가 쓴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쓴맛도 좀 적어야지고 또 좀 억시다고 그러나 우리들 사투리에서는 뻗이다고 하지. 억신 거는 그 이하면 좀 부드러워져요. 예. 매실청은 도라지의 맛을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볶음에 윤기를 더해준다. 다양한 채소를 도라지 볶음과 같은 방법으로 볶아 준비한다. 잘게 다진 장아찌와 무생채는 비빔밥에 간을 맞추고 아삭한 맛을 낸다. 심심하게 볶은 나물은 듬뿍 담아도 부담이 없다.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매실장아찌 비빔밥.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데 그만이다. 비빔밥에 곁들일 국물로 시원한 냉국을 준비한다. 냉국의 간을 맞추는 것은 간장에 절인 매실장아찌. 이거는 짭짤하게 밥 반찬이에요. 짭짤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간을 맞춘다. 저 채국에. 장아찌를 썰어 넣고 매실 간장으로 맛을 낸다. 예. 따로 물을 넣지 않아도 얼음과 오이 수분이면 충분하다. 간장에 간이 꽤 나와서 이제 간이 맞아서 채국이. 다음에 소금. 만 하루 동안 매실청을 달여 만든 조청도 완성됐다. 은근한 불에 오래도록 끓여 꿀처럼 될 때까지 저어야 해서 공이 많이 드는 음식이다. 이제 떡도 찍어 먹고 어실서 막 감기기 할 때 또 물에 타서 그냥 팔팔 끓여서 그냥 먹으면 목 아프고 하는데 참 좋아요. 기침 나올 때도. 근데 소화 안 되고 할 때도 이게 좋고. 소금 대신 설탕 대신 매실로 맛을 낸 음식들이 정겹다.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상큼한 맛. 식중독균을 막아주고 배탈에 효과적인 매실은 무더위에 건강을 지키기에도 좋은 식재료다. 화려한 레시피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밥상을 지킨 소박한 맛. 언제 먹어도 기분 좋은 맛이다. 아유, 이 맛있네. 간장짜리 그렸고 비비면 맛이 아주 깍두해. 상큼. 이 밥만 드실 때 제리다. 매실 많이 먹어야 된다니까. 술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술 먹기만 해놓고 한잔. 이 도라지 나물도 매실 간 넣고 볶았어. 엄청 도라지 냄새 안 나더라고. 여름에 먹어야 돼. 그 지금 여름이잖아. 아니, 매실장 음식은 절대 장하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 그 등산 갈 때 김밥 속에 매실 넣고 김밥 싸잖아요. 정성스러운 음식 덕분인지 향긋한 매실맛 때문인지
부부의 정도 더 깊게 익어간다. 섬진강의 서쪽 땅에서 매실이 엉글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섬진강의 동쪽 하동에서는 제첩에 살이 오른다. 제첩은 섬진강의 민물과 남해의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 사는 조개다. 물때를 잘 맞춰야만 잡을 수 있는 제첩. 제첩을 잡으려면 조수간만의 차가 큰 날을 고르는데 한 달에 2번인 물때에 맞춰 일주일 정도만 채취가 가능하다. 제첩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가막조개라고도 하고 부산에서는 제치,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에서는 갱조개라는 사투리로 불린다. 낙동강, 영산강, 한강까지 여러 지역에서 잡히지만 오염된 곳이 많아 자연 상태에서 채취가 가능한 곳은 섬진강뿐이다. 제첩은 저기 물이 깨끗한 데서만 잘 서식을 해요. 그리고 이 제첩이 굉장히 예민해요. 조개가 약간 꾸정물이 나도 땅 깊숙이 쏙 들어가고 또 비가 와서 약간 물이 꾸정해도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고 따뜻하고 하면은 이게 많이 땅 속에서 솟구쳐가지고 제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첩은 많이 나는 게 섬진강이 그나마 아직까지도 깨끗하고 오염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제첩이 많이 나는 거예요. 시간 되면 출하해. 시간 됐어. 제첩 잡는 법에는 2가지가 있다. 사람이 강에 들어가 글개로 긁는 방법과 배에 글개를 달아 강바닥을 긁는 방법이다. 배로 제첩을 잡는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한 방법이고 그 전까지는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제첩을 잡았다. 손으로 직접 강바닥을 긁으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쉽게 긁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력 소모가 많은 작업. 하지만 제첩이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 고단함이 더하기도 덜하기도 한다.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은 수확량도 제법 많고 햇볕이 없어 평소보다 작업 시간이 길어진다. 제첩이 잡힐 때 더 일하지 않으면 무덥고 제첩이 덜 잡히는 날에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 진짜 작업 힘들어 보이는데 남자가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하세요? 여자들은 끈기가 있잖아. 끈기. 남자보다. 생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고. 들깨가 지나간 자리만큼 무거운 발걸음의 수만큼 잡힌 제첩. 제첩은 바지락보다 작고 껍데기가 반질반질하다. 모래 속에서 자란 것은 노란빛이 많은 갈색, 갯벌에서 자란 것은 짙은 갈색을 띈다. 민물하고 썰물 사이에 나는 제첩이 맛있어요. 제첩이 민물 제첩은 비린내가 좀 많이 나고 약간 노랗게 생기고 그런 거는 민물 제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안 받치는 전형적인 민물 제첩. 이제 그게 이제 민물 제첩이 막 홍수가 나고 해다 보면 이제 떠내려 와서 여기서 이제 민물하고 썰물하고 있는 데서 만나서 살아요. 살아만 이제 또 섬진강 제첩이 되는 거라. 짠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 제첩도 역시 맛있고. 조개 중에 가장 작은 제첩. 그 작은 제첩도 모으니 양이 꽤 된다. 섬진강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맑은 섬진강물에 제첩을 깨끗하게 닦는다. 깨진 것이나 돌멩이는 골라내고 예쁜 것들만 모아 섬진강 제첩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내진다.
경남 하동엔 제첩 전문 식당이 많다. 섬진강에서 직접 캔 싱싱한 제첩으로 음식을 만드는 곳들이다. 제첩은 바닷물에 담가 해감을 하는데 싱싱한 제첩일수록 해감이 잘 된다. 제첩은요, 고단백이다 보니까 제철이라도 끓여가지고 식혀서 냉동 보관. 제첩은. 그리고 이제 그때 꺼내서 이제 끓이는 거예요? 예. 팩에다가 딱딱 먹을 수 한 번씩 드실 수 있게끔 팩에다 딱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면 돼요. 깨끗한 섬진강물에서 자란 제첩은 특별한 손맛이나 별다른 레시피가 없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이제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조개가 입을 벌려요. 벌리면은 요래 국자로 져서 주면은 알이 동동 뜨면은 이제 건지기로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살짝 데친 제첩 회무침은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메뉴다. 양배추, 당근, 오이 등 아삭한 식감의 채소를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하고 작지만 쫄깃한 식감의 제첩을 듬뿍 넣어 달콤새콤하게 버무린 제첩 회무침. 깻잎에 싸먹거나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술 한잔 기울일 때 안주로도 손색이 없다. 제첩을 건져내고 남은 국물은 그대로 훌륭한 제첩국이 된다. 제첩의 맛이 우러난 뽀얀 국물. 싱싱한 섬진강 제첩만 있다면 누구나 인류 요리사가 된다. 경남 하동에 가면 섬진강의 제첩으로 차린 제첩 백반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주인장의 솜씨로 만든 소박한 반찬과 섬진강이 만든 제첩으로 차려낸 밥상. 맑은 섬진강 그대로의 맛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다 요즘에는 식당들이 다 편케 하려고 고추장, 된장을 담아서 안 먹잖아요. 지금 이제 사서 먹고 그랬는데 저희는 고추장, 된장을 제가 직접 매주 써가지고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간장도 담고 해갖고 재래식으로 해서 담아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데는 다 소금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국간장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좀 약간 좀 칼칼하고 맛이 좋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섬진청류. 지리산 식경 중 하나로 꼽히는 섬진강의 맑은 물을 이르는 말이다. 그 아름다운 섬진강이 키운 매실과 제첩. 그래서 그곳의 맛은 깨끗하고 맑다. 화려한 양념을 더할 필요도 애써 멋을 낼 필요도 없는 순수한 맛. 자극적이고 진한 도시의 맛에 질렸다면 섬진강을 찾아가 보자.